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가성비 좋은 동영상 머신? 넷플릭스 머신이라고 하면 아마존의 파이어 HD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중국 제조사들이 만든 가성비 제품도 여럿 있지만 10만원대 초반에 넷플릭스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파이어 HD는 직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용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나온 파이어 HD10은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드디어 파이어 HD10의 2021년 버전이 지난 4월 27일 공개되었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2019년에 나온 파이어 HD10을 좋은 동영상 머신이라고 리뷰하기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이패드 에어4라는 멋진 태블릿이 하나 있기는 한데 주로 아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내가 아이패드 에어4를 사용할 때 제 손에는 항상 파이어 HD10이 들려있곤 하죠. 그래서 2021년에 나온 신상도 바로 구매를 했고 전작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무조건 신상을 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싼 가격에 2년 전 구형 모델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파이어 HD10은 대량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한 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배송비를 포함해서 2019년 모델이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고 새로 나온 2021년 모델도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특별 세일을 잘 이용하면 이것보다 3, 4만원 더 싸게 사는 것도 가능은 한데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3, 4만원 정도 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보고 누군가는 3, 4만원 정도면 그냥 당연히 신형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만원대 태블릿을 찾는 사람들에게 3, 4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019 파이어 HD10과 2021 파이어 HD10의 스펙 차이는 지금 띄워놓은 표를 보시고요.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씩 나올 거예요. 안에 들어간 하드웨어도 일부 변경되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형이 확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긴 모습 자체가 세로가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형태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로 길이가 26.2cm에서 24.7cm로 1.5cm가 줄었고 세로 길이가 15.9cm에서 16.6cm로 0.7cm가 늘어났습니다. 겹쳐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9.54mm에서 9.09mm로 얇아졌고 무게가 498g에서 460g으로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휴대성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무게의 변화는 누구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진 것이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손에 들고 사용해보면 확실하게 길쭉한 전작보다는 신형이 더 편안합니다. 상하 좌우 디스플레이 베젤 굵기가 균일하게 변경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둘 다 16:10 화면 비율 10.1인치로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이 똑같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스펙상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2021년 파이어 HD10이 전작보다 화면 밝기가 10%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밝기를 반복적으로 측정해 봤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모델이 449.7니트, 447.3니트가 나왔고 2021년 모델이 461.9니트, 452.4니트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밝기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도 하고 함께 놓고 바라봐도 밝기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이어 HD10 2019와 2021은 태블릿을 사용하는 형태에 대한 접근이 다릅니다. 2019 파이어 HD10은 세로 모드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가 세로형으로 들고 있을 때 상단에 있고 그대로 뒤를 보면 로고가 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2021 파이어 HD10은 가로 모드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전면 카메라가 가로형으로 들고 있을 때 상단에 있고 역시나 그대로 뒤를 보면 로고 방향이 제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 카메라의 위치도 파이어 HD10 2019는 세웠을 때 왼쪽 상단에 있고 2021은 눕혔을 때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측면을 쭉 살펴보면 스피커의 위치나 추가 메모리 슬롯의 위치는 똑같은데 전원 버튼과 3.5파이 오디오 포트의 위치가 다릅니다. 볼륨 조절 버튼이나 USB-C 타입 포트의 위치는 비슷한데 전원 버튼과 오디오 포트의 위치가 자리를 크로스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파이어 HD10 2019는 한 개가 있는데 2021은 두 개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동영상 머신으로서의 역할은 두 태블릿 모두 잘합니다. 16:10 화면비니까 주류를 이루고 있는 16:9 영상을 볼 때 약간의 레터박스가 생기긴 하지만 4:3 화면비를 가진 태블릿들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두 태블릿의 색감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버전을 혼자 사용할 때는 디스플레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신형을 옆에 놓고 같이 보니까 흰색에서 누런기가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색 재현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보니까 2019년 모델이 sRGB 98%, 2021년 모델이 sRGB 95%를 만족합니다. 미세한 차이이긴 한데 2019년 모델이 조금 더 잘 나와서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해봤는데 결과는 변함이 없고 sRGB, 어도비 RGB, PC, NTSC 모두 2019년 모델이 2021년 모델보다 3%에서 4% 정도 생명력이 조금 더 넓어요.
그런데 영상을 켜두고 계속 보면 색상의 표현이 2021년 모델이 확실하게 더 정확합니다. 흰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상도 2019년 모델은 다소 물 빠진 느낌이 있기도 하고 색상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검은색에서 화면 전환 시에 색상이 번지듯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동영상 머신에게 디스플레이는 매우 중요하니까 두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어놓은 모습을 조금 더 볼게요. 2021 파이어 HD10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디스플레이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2019년 버전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2019년 모델은 그냥 박물관으로 보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넷플릭스를 켜서 재생 사양을 확인해보면 두 모델 모두 F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파이어 HD10을 넷플릭스 머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만원대에서 FHD 해상도 시청이 가능한 넷플릭스 인증을 받은 태블릿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스튜디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들을만 한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소리를 들을 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태블릿 중에서 가장 싼 10만원대인데 스피커가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존 파이어 HD10 2021은 램이 3기가로 전작의 2기가보다 1기가가 더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멀티태스킹에 어울리는 그런 태블릿은 아닙니다. 그래도 스플릿뷰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의 창을 띄워놓고 사용하는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16:10 화면비가 화면을 반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창이 가지는 모습이 사용하기에 괜찮거든요. 당연히 빠르지는 않아요. 파이어 HD10은 2019년과 2021년 두 모델 모두 미디어텍 헬리오 P60DAB를 탑재하고 있어서 성능 차이는 램 용량에 의한 것인데 긱벤치 5를 돌려보면 3기가 램인 2021 파이어 HD10이 2019년 모델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둘 다 낮은 수준이긴 해요.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2021 파이어 HD10으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돌려봤습니다. 로딩하는데 무려 2분 14초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설정 화면에 들어가 보면 HD 화질의 고 FPS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면 돌아가기는 하는데 즐겁게 할만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비교적 가벼운 게임 정도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이어 HD10에는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한 개씩의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2019년 모델은 모두 200만화소였는데 2021년 모델은 후면은 5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인객인이라서 카메라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파이어 HD10 2019를 사용하면서 처음 테스트를 할 때 빼고는 카메라를 사용한 기억조차 없고 앞으로 새로 산 2021 모델을 사용할 때도 카메라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용할 겁니다. 들고 다니다가 정말 급하면 기록용으로 사용하는 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그냥 스마트폰에 맡기도록 하죠. 파이어 HD10은 국내 미출시 제품이라서 한글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키보드 설정에 추가 키보드에 가보면 한글 키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한글 키보드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고 직접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 녀석을 사는 목적이 동영상 시청, 웹서핑, SNS, 가벼운 게임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기본 언어 한글 미지원이 문제될 게 없어요. 새로 나온 아마존 파이어 HD10 2021을 전작의 2019년 모델과 비교하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렸습니다.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제품들은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라서 평소에는 3, 4만원 정도 신작이 더 비싸긴 하지만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생각할 것도 없이 2021 파이어 HD10을 사면 되고 2019년 모델이 가격 차이가 나서 조금 더 싸더라도 파이어 HD10을 사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디스플레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2021 모델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2019년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도 싶어요. 파이어 HD10을 사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플러스 모델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되고 램도 4기가로 조금 더 높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어 HD10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성능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좋은 성능의 태블릿을 원하는 것이라면 파이어 HD10은 과감하게 버리고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파이어 HD10은 2019년 모델과 2021년 모델 모두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대댓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를 누르시면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습니다.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겨 있어요. 꼭 보세요.